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초기 개발 단계의 신약 연구 결과를 공개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모색합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 5개 물질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리가켄바이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금속과 자석 수출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대중관세에 대한 정밀 보복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웰투시 인베스트먼트가 애플 아이폰 부품 공급사인 SI플렉스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SI플렉스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과점적 시장 지위, 또 베트남 공장 이전 등으로 향후 견조한 수익을 낼 업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마진은 2%포인트 안팎까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이 줄고 있어 카드론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스마트폰 등 20개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를 면제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이 기술관세 면제 수혜주로 꼽힌 삼성전자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지수의 상승폭보다 저희 방송 공략주들의 상승폭이 더욱더 컸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S&T에너지 오늘장에서만 8% 가까운 시세 분출했고요. KNJ 4%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강한 양봉 보유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너11의 감독님이시죠.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월요일 증시의 또 한 번의 충격에서 벗어나서요. 이번 주 또 월요일은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와, 뭐 1년 전도 아니고요, 그죠? 일주일 전과 후가 분위기가 이렇게도 바뀝니다. 노이즈는 심플하죠. 그래서 이 간단한 심플한 노이즈는 시장에 충격은 물론 뭐 클 수 있겠지만 대중소를 떠나서 일단 그것만 제거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급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황관이 적중했다. 그러니까 뭐 종목들 수익률도 오늘 뭐 굉장히 좋게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나왔지만 전문가로서 이렇게 시황을 적중시켰을 때 또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또 트럼프 관세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90일 이후에 이 빌 에크먼의 얘기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불과 이틀 후 수요일 날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또 국내 증시의 흐름도 예전처럼 뭐 작년처럼 미증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냥 주구장창 땅굴만 팔 게 아니라 또 강한 반등으로 시장에 화답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의 강세 흐름이 올해 1년의 국내 증시에 아주 이 대목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한 기대감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올해 말씀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도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꼴찌였던 작년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1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상위권 위로는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각은 증시가 폭락을 해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폭이 크고 미국 시장, 그러니까 3, 4, 5 모여서 미국 얘기할 때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얘기할 때 또 거기가 꼭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을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세계에서 어떤 투자처가 좋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올해는 자신 있게 국내 주식을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시장, 그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또 위너 11 10종목도 갖고 왔으니까요. 지난주 결과와 더불어서 오늘도 반드시 또 급등할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늘 1시간 또 집중해 주시고 종목 전략들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라인업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라인업입니다. 지난주와는 꽤 변동이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수비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지고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인 휴젤이 새롭게 선발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전에요. 경기장 컨디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소개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예상해 주셨던 시황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세가 그냥 협상용 카드에 불과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증시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화면을 한 번 더 재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네, 왜 이게 협상용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증시가 미국 증시가 계속 뜨겁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럼 트럼프가 전략을 수정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이가 여전히 방긋받고 울고 있으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빵 터뜨려야 달래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금융 자산 중에서 43%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러나 보다. 거봐, 누가 주식하라 그랬어? 이러고 말아버리는데요. 그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연기금, 그러니까 노후 자금들이 거의 다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요.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소비형 국가 미국은 소비가 감소하면 바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관세는 또 뭘 불러와요?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죠. 그죠? 극단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단어 뭐죠? 골디락스. 가장 안 좋은 단어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핸즈업, 손 떼라 하면서 이런 시위들이 몇십만 명이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반대 여론이 우위에 되고 있고, 또 특히나 2년 후 미국에서도 이제 총선이 있죠, 그죠?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머스크와 에크먼도 트럼프 등 돌리기, 기업가들도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뽑아놨더니 내 등에 칼을 꼽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특히나 90일의 휴지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크먼의 말이 맞다. 90일 휴지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다고 했다가 급등했다가 아니다, 루머다, 폭락을 했다가 진짜다, 다시 급등을 한 상황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남은 게 이제 트럼프의 태도 변화는 바로 미국 증시의 폭락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과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정말 쉴 새 없이 너무나도 숨가쁘게 위아래 천당같이 오고 가는 증시 속에서 트럼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중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는 싸움이었습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일방적으로 의도 터졌죠, 그렇죠? 중국이 굴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핑퐁 처음에 10%, 20%, 30%, 40% 하다가 145% 때려버렸습니다. 중국도 125% 보복 관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이 말이 됩니까? 125% 관세가. 평소에 사던 거 2배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말 어거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125% 관세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200% 하든 300% 하든 난 더 이상 관세를 이제 안 건드릴 거야. 125% 나는 여기까지 할게. 대신에 히토리 수출 금지 나왔죠. 이런 다른 보복을 할 거야. 앞으로 니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200% 하든 300% 하든 나는 이제 무시할 거야. 우리는 125%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말은 세게 하지만
일단은 중국이 먼저 접은 거죠. 우리 120% 여기까지만 할게. 너도 그만해. 그러니까 미국도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진핑은 내 친구하고 있죠, 그죠? 협상은 제가 봤을 때는 낙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특히나 텐트럼을 일으켰었던 하락의 이유가 아마 정부와 금융기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손뼉이 잘 화합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죠? 중앙은행과 정부와. 근데 이게 잘 안 맞아버린 거예요. 트럼프 파월 풋을 기대를 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놀고 있고 파월은 파월대로 이러고 있으니 증시가 완전 뭐 한 사람이라도 달래줘. 애가 울면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라도 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비유를 많이 합니다. 중앙 정부를 아빠라고 치고요,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을 엄마라고 치면 이 둘이 부부싸움을 해버리니까 아이는 가뜩이나 슬픈데, 그죠? 어디 뭐 위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트럼프도 관세 협상할 거야? 괜찮아. 달래줬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또 화해했죠. 아직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지만 보선 여론충제도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모든 조치가 준비돼 있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융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엄마 아빠가 화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또 특히나 지표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소프트 데이터는 어쩔 수가 밖에 없어요. 이게 막 단세 노이즈가 너무 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면 하드 데이터가 있고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과거치, 확정치, 뭐 GDP, CPI, PPI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소프트 데이터는 뭐예요? 뭐 심리 지수, 뭐 심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 사람들의 기대감과 공포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히 심리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죠. 트럼프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드 데이터가 오히려 우려를 상쇄해주고 있어요. 봤더니 고용도 괜찮아. 지난주 봤더니 CPI도 괜찮아. 어때요? 만약에 하드 데이터가 작살이 나고 소프트 데이터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의 이런 흐름들은 엄마 아빠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당분간은 좀 평화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기름을 계속 좀 몇 달째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이번 텐트럼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트럼프 1기 때거든요. 처음에 미중 무역 분쟁을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했을 때 뭐야 다다다다다다다 뭐야 하다가 한번 작살이 났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이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또 트럼프의 관세는 어쩔 수 없이 이것 1기 때도 약 한 2년 걸렸거든요. 저도 아침에 맨날 장 열면서 시작하는 걸 새벽에 보는 게 맨날 트럼프의 트윗을 봤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당분간 또 어게인 5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변동성을 보면 자 몇 달 전? 한 3개월 전 2만 포인트를 돌파했었던 나스닥 지수가 26% 빠졌습니다. 종목도 아니고 전 세계 나스닥 지수가 26% 빠졌다가 절반 반등했어요. 13% 반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좀 의미는 없지만 한 18,000포인트까지 반등은 좀 열려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횡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횡보할 때 이제 국내 증시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제가 돼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기가 막히죠. 코스피는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덜 빠졌으니까 덜 올라가죠. 2월 고점 대비 14% 빠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도 딱 절반, 7%가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자, 반등폭이 나스닥보다 적죠. 왜 적죠? 덜 빠졌으니까.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수요일 하루에 12%가 올랐잖아요. 12%. 나스닥 증시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그런 상승폭 20 몇 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등이었고요. 국내 증시는 많이 안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 나스닥만큼 안 올랐습니다. 자, 근데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요. 강한 증시는 빠질 때 덜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누가 봐도 지금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금 고무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수급은 천편일변도로 뭐예요? 외국인, 지수는 외국인, 종목은 기관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이 안 사요. 정말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미친 듯이 팔았죠. 그죠? 막 하루에 2조씩, 1조 8천억, 1조 3천억, 막 선물도 막 2만 계약씩 때려버리면서 정말 국내 증시 정말 죽어라 팼습니다. 그죠?
근데도 외국인이 없는데도 외국인 이날 하루밖에 안 샀어요. 그죠? 하루 사고 아직도 팝니다. 어제도 팔았고 지난 금요일도 팔았고 오늘도 팔았어요. 그럼에도 시장 반등이 꽤 좋죠. 이게 뭐예요? 센티가 많이 개선되어 있다. 왜일까요? 네, 우리나라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공매도 제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 MSCI 편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즉 우려감은 작년에 다 털어냈고요. 불안감은 작년에 다 털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증시를 부양해주고 특히나 재밌는 건 뭐냐면 연기금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가장 큰 손이죠. 그죠? 연기금을 주도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개인도 더 힘내서 외국 기관하고 개인이 손잡고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안 사요. 누가 사요? 코스닥도 기관. 하루도 안 빠지고 샀습니다. 기관.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시장은 외국인이 안 산다라는 것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삼성전자가요. 뭐가요? 현대차가요. 뭐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시총 상위 외국인들은 뭘 사죠? 시총 상위 종목들. 외국인들은 지수를 사잖아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기관은 뭘 사요? 기관은 종목을 삽니다. 지수는 외국인의 몫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주면서 기관이 끌어주니까 뭐예요? 종목들이 방산주, 조선주, 다시 주도주 어게인이죠, 그죠? 시장이 폭락해서 낮아 빠지지 않으면 주도주는 계속 살아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관화 장세가 수익 나기 제일 좋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고요. 종목들이 수익 날 게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시겠죠? 기관 수급들 종목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으로는 뭐 크게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일정이 해봐야 뭐 트럼프가 또 말 한번 바꾸면 다 작살났다가 또 급등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트럼프 입이지요, 그죠? 뭐 그거는 변수니까 그렇다 치고 상수 일단 지표는 봐야겠죠. 보시면 뭐 은행주 실적 발표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 ASML 슈퍼의리죠. 반도체 회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파월 드디어 뉴욕 연준총재 뭐 준비가 되어 있다가 아니죠. 정말 대장 나오죠. 대장 나와서 정말 트럼프랑 화해했나? 엄마 아빠 화해했나? 한 번 더 검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증시 보고 있어요. 우리 채권 보고 있고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금리 인하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발언을 해주는지 수요일 날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없어요. 목요일 날은 뭐 TSMC 뭐 이거 하나 있죠. 뭐 TSMC야 뭐 매번 있던 거니까 금요일 날 또 미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심플하죠. 트럼프가 그냥 이따 물고만 있는다면 목요일 날 TSMC 그리고 수요일 날 ASML 반도체죠, 그죠? 이쪽 실적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아까 위너 11 종목에서 보셨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안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좀 덜 빠지더라 안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빠질 때 덜 빠지니까 경기를 0대1로 이기려는 경기가 아니라 이번 주는 3대0으로 한 2골 먹더라도 3대2로 그러니까 이 공격적으로 조금 전술 변화를 줬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도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측해 주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 카드였고 그에 따라 글로벌 증시 안정된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나 앞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날 거라고 예측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저희의 선택지에서 공매도는 없애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공매도는 그냥 예측해서 지수 하락을 예측해서 하는 공매도나 아니면 해지 차원에서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도 이런 식으로 이 해지 차원에서 하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공매도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주식을 예를 들어 제가 공매도 이 화면을 자주 보여드렸죠. 주가가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데 지수가 올라오면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공매도는 무서운 거는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어떻게 1,000원짜리가 10,000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례들. 금양 보유자들한테는 보유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작년부터 말씀 좀 드렸죠. 우리나라 광산한 기업 중에 수익 난 기업이 있어요?
정말 뭐 금광이다, 뭐다, 옛날부터 뭐 보물선이다 이런 종목들 거의 다 상폐당했잖아요. 금양 배터리 아저씨 하면 배터리 아저씨 어디 갔나요? 거래 정지 상장 페이지 마이너스 94%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장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이런 것들. 무슨 광산 리튬 광산한다고 몽골인가 어딘가, 그죠? 이런 것들. 몽골 어디 광산 사진 한 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신풍제약, 이런 것들. 뭐 코로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들. 구충제가 뭐 암에 효과가 있다, 막 개 먹는 약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은 말이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합리적입니까? 그럼 주식시장이 아니라 마켓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법원이어야죠, 그죠? 주식은 법원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판사봉이 없어요. 어제 100만 원이었던 거 오늘 10만 원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은 돌떼기 시장이죠, 그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시장이니까요. 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공매도 수익 사례 보여드릴까요? 오리엔탈 전공. 그러니까 공매도도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됐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영유아 정책주들 공매도 쳤겠죠. 근데 안 돼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대주해주는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안 건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시가총액 작고 실적 개판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 대장주잖아요, 그죠? 작은 기업들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그리고 테마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죠? 쪼막손 작은 물량으로 주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보면 어떻게 돼요? 테마주들은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공매도가 아예 안 돼요. 신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기관이 안 사니까 물량이 없죠,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기관이 못 삽니다. 걔네들은 펀드에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거 하나씩 걸려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거, 여기 대주거래되는 유형들 여기서 딱 때리는 겁니다, 그죠? 헌재 판결 나올 때 제가 말씀 좀 드렸죠. 디데이가 있는 종목들은 너무 수익 내기 좋다. 지금 공매도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뭐야? 이런 테마주들. 이번 주 우리 공매도 쳤던 종목은 대상홀딩스였습니다. 이것도 대상홀딩스 기업은 좋죠. 근데 말이 됩니까? 특정 후보가 뭐 지난번에 뭐 한동훈 테마주라고 해서 뭐 이정재, 그것도 이정재 씨의 여자친구인 김세령 씨가 대상그룹의 딸이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이유를 막 여기서 밥을 저녁을 먹었는데 갈비집에서 먹었는데 여기 뭐 여자친구가 누구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대상홀딩스 이렇게 올라오면 공매도 여기서 쳐버리는 이런 걸 공매도 치는 거예요. 지수 하락해서 대장주를 삼성전자를 공매도 칩시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해지를 위해서 공매도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올라왔을 때 제자리 찾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7%라도 이렇게 제자리 갈 때 여기 움직이기 전에 여기였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공매도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못 맞추고요. 이거는 맞출 수는 없고요. 하락이 돌아서는 게 보이면 치는 거죠, 그죠? 오늘도 뭐 진양화학 같은 거 시장이 뭐 출마 안 한다니까 하한가로 출발을 점하다 박아버렸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시기는 공매도는 지수가 막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와서 막 공매도 얘기하고 있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그러니까 거품 종목들을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우리 이 커뮤니티 하는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 의무 교육 4,000원 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내시는 게 아니고 그 금융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 1시간 받으시고 그리고 수료증 나오면 이 수료증이거든요. 이 수료증 나와요. 이 나이에 좀 수료증 어디서 받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 1시간만 드리면 수료증 줍니다. 이 수료증 여기에 등록하셔갖고 공매도 모의거래 여기서 1시간 뚝딱뚝딱 켜두시면 2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공매도를 이수를 여기서 하시면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여러분들 꼭 시장에서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물량이 잘 없는데 일단 문을 열어두고요. 시장이 여러분들 칼만 갖고 막 싸우다가 이제 방패를 줬잖아요. 방패 집어지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공매도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위너11 라인업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격 전술을 펼치셨다고 하는데 그에 맞게끔 오늘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선발됐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번 주 MVP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워낙에 종목들이 상승률이 큰데 어떤 종목 MVP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 10종목 중에 6종목이 네, 10%대 이상 상승률을 네. 기록했고요. 그 6종목 중에 2종목은 30% 가까이 네, 급등을 하면서 정말 돈 복사기 네,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황관이 바르면 올바른다면 종목은 당연히 덤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 제가 말씀 좀 드렸죠. LNG 누가 알래스카 트럼프가 환장한 거 있죠, 그죠? 조선 LNG 그죠? 그 중에 이제 북미 매출의 60% 이상이 LNG 관련해서 나와주고 있는 회사. 조선주도 물론 좋지만 시선을 조금 저는 뭐 와서 그냥 HD 현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종목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쪽 LNG가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 오늘도 또 매주 자료집은 매일 매주 제가 드립니다. 이런 자료집 오일 가스 정제 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 대표되는 화공 플랜트에 사용되는 제품 뭐예요? 이 진한 에어쿨러 공냉식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죠? 거기에 중동에는 액화식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니까요, 그죠? 공냉식, 그죠? 그래서 평점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61선까지 빠졌는데 61선 지지는 괜찮네요. 별이 5개 실적 너무 좋아요. 테마 LNG 테마 별 5개. 자, 별점이 굉장히 높은 웰메이드 작품이죠, 그죠? 이건 철저하게 제가 주관적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애널리스트가 돼서 써보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을 배포를 해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지난주 여기 뚝 밀려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화, 수, 목, 금, 월. 방송 월요일 이후 내일 화요일부터 그냥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두두둑 올라오면서 네 25%입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3개나 있어요. 오늘은 3개 공격적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죠? 오늘도 히든 종목명 왜 히든이겠어요? 종목명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황과 잘 맞물리고 버무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명을 가려놓고 조금 더 관심 가져시라. 제가 여기서 종목 다 분석해드리고 가버리면 아시죠? 그냥 학생들 복습 안 하면 문제 스스로 안 풀어보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보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다음날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히든 종목을 남겨두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커뮤니티라는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도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러면 어디서 시작과 끝을 맺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히든 종목 SNT 에너지 좋은 수익을 냈고요. 또 이 JVM 이번 주 우리 위너 11에 또 한 번 편입될 종목입니다. 계속 갈 거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없는 유통수가 좀 부족한 주식들은 툭툭툭툭 밀려날 때 잘 밀려나요. 근데 올라갈 때도 또 툭툭툭툭 잘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V자로 올라가지고 있죠. 12%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한 23,000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 시간대 되면 여기쯤 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은 많이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또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의 행보 오늘 또 어디 기업 갔더니 인베스트먼트 VC 회사 2개가 상한가 갔었죠, 그죠? 그런 이 모멘텀들이 계속 사라질 거예요. JVM은 의약, 분업, 의학, 이 파업, 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료계가, 그죠? 여기에 이제 협상을 하고 가장 시급한 거, 그죠? 의사들이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1, 2년 안에 될 일이에요. 뭐 청년들 일자리 찾는 거 중요하죠. 그게 1, 2년에 될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조속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1, 2년 안에 될 일이잖아요. 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의학 파업 해결에 대한 수혜지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JV입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립 서비스 한번 어디서든 이런 게 한번 터져주면 테마로라도 한번 강하게 기업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기업은 거의 뭐 테마는 없지만 실적 차별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죠. 스틱 인베스트먼트 우리나라 VC 명가 뭐 차트도 너무 좋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의 지분 매수로 주가가 우리나라가 좋아하잖아요.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거. 잘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한 수익 13.8% 기록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위너11에 히든에 얘가 히든에 가면 안 되겠지. 가려놨는데 그죠? 얘는 오늘은 뺄게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너무 흔들림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주면 많이 빠졌던 애들한테 먼저 기회권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수익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수익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확정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TLB도 26%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빠바방 치면서 그냥 지수 반등에 벼락같이 올라와 버리면서 26%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근데 얘도 딱 보시면 아직 있죠. 그죠? 예, 아직 있으니까요. 이번 주 반도체주들 이번 주 약간 기대 뭐 주말 사이에 뭐 트럼프 관세 아니야. 그 상호 관세만 뺀다는 품목 관세는 있다니까요. 그런 거에 속지는 마시고 어찌됐든 반도체주도 한두 종목 정도는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 끼고 가겠다. TLB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KNJ입니다. KNJ도 16%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KNJ는 뺄게요. 이집에서 잘 올라와 있는데 왜냐하면 왜 뺄까요? 16% 상승이 적어서 많이 먹어서 아니요. 일단 기판주들 상태가 영 안 좋아졌어요. 기판주들이 한번 치수 하락권이 크게 부러져 버려갖고 테마가 그쪽으로 이제 조금 불이 붙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테마가 막 올라가다 한번 팍 부러져 버리면 이게 다시 재건되는데 굉장히 뼈가 부러진 것처럼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판주들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KNJ 기판 후반주로 봐서 여기서 수익 한번 내고 이런 근황은 뭐 여기까지는 무조건 먹기는 하는 지수가 올려준 거니까요. 근데 지수가 올려주는 게 여기까지. 지가 혼자 올라가기에는 기판주는 일단은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KNJ 반등 여기까지. KNJ도 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MVP는 30%대 넘는 퓨처캠이었습니다. 임상 이상 좋은 결과가 나왔죠.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유효한 데이터를 숫자를 보여줬고요. 뭐 바이오는 항상 데이터가 나와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 이 유용성 지표를 이거 갖다 썼어? 막 갑론을박이 있는데 자 아니었으면 어떤 바보가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려놨겠어요. 호재가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시간이지 이게 뻥카였으면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바보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한번 펌핑을 했다가 다시 상승의 반 정도에서 지금 스테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만 좀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관련 바이오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집들 제가 또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종목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임상 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찰칵 사진 한 장 찍자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들 또 커뮤니티하는 많이들 오셔서 자료집 무료입니다.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의 라인업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히든 종목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라인에 총 3가지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로봇 업종과 방산 업종에서 가져와 주신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살펴보면요. 판이 커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 내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자세히 주시죠.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을 좀 보면 AI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로 이제 시세가 그러니까 HBM 관련주 잘 안 가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전선 전력 설비주들 변압기주 정도 잘 안 가죠, 그죠? 왜 안 가냐면 이 딥시크가 등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야? 이거 돈 왕창 때려박아서 데이터 센터 해갖고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10분의 1 정도 데이터 전력으로도 이거 할 수 있네? 일단 투자 보류 이래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괜히 설비스 투자 다 해놨다가 독박 쓸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존 주도주들 돌아왔어요. 방산 돌아오고 조선 돌아왔는데 변압기 종목들 안 돌아왔죠. 그죠? HBM 안 돌아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환매가 어디로 도냐? 자 이제 먼저 돈 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소프트, 뭐 제가 말씀드린 플리토 이런 종목들 오늘 한국과 컴퓨터 이렇게 뭐 호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로 지금 순환매가 일단 지난주 말부터 시장이 일어날 때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좋아요. 저는 이제 플리토까지는 저희도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다음 바람은 어딜까? 다음 바람은 어딜까? 자 그러면 자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 앵커님? 자동화가 목표가 아닐까요? 로봇이죠. 네. 네, 그죠? 뭐 다 좋아요.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요. 아직도 패권을 갖고 있는 확실한 챗 GPT가 선두이긴 하지만 누가 아직 우위를 점했다고 없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개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물론 뭐 동시 통역도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AI가 지브리 그림도 그려주고요. 다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마지막 끝판왕은 로봇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는 K 휴머노이드 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AI는 좀 뒤졌지만 우리나라 AI 저 엔비디아 거 가속기 몇 대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늦었지만 일단 로봇 쪽은 K 휴머노이드 연합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번 철저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분들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기업들이 로봇 기업들 여기서 좀 모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뭐 뉴로메카, 엔젤, 로보티즈, SSBB테크, 뭐 감속기 만드는 회사부터 해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까지 다 모여서 이런 연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2030년까지요. 2030년이면 뭐 되게 먼 일인가요? 2025년이잖아요. 1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AI 모델 개발, 휴머노이드 핵심 기술 개발해서 AI 반도체 전용 배터리를 개발해서 스타트업 인재를 약성해서 공급 수요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메타에서 막 인수한다고 우리나라 기업 막 그래서 우리는 막 거기 투자한 VC들 오늘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대표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후두두둑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순환매가 좀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봇주가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두 개 다 로봇이잖아요, 그죠? 두 개 다 로봇주를 일단 히드로 갖고 왔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로봇은 이 물류센터에 있는 로봇입니다. 물류센터에 있는 로봇. 그래서 이 보시면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거 하는 것도 물론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 포장 박스에 필요한 양만큼 완충제를 그냥 기계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충전재를 이렇게 쏴주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AI로 인식해서 정확하게 피킹하는 공정 자동화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로 이송을 하고요. 그리고 박스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부터 양산까지 풀스택.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외주받고 부품 사다가 이 감속기 사다가 조립하고 뭐 여기 사다가 해서 설계는 저기서 하고 이게 셋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다가 조립만 해서 파는 회사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설계부터 양산까지 그냥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솔루션들 여러분들 이 화면 이 재료를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내일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양산 레퍼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바이오처럼 막 만들어서 언제 될까가 아니라 현대, 뭐 기아, 아까도 말씀드린 쿠팡, 뭐 물류센터들 다 롯데, CJ, 대한통운, 무벡스, 올리브영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 신발에서도 나이키, 그죠? 이런 공장단에 다 이 회사의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보는 차트는 기업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뭐죠? 네, 바닥권에서 적산병 21선 돌파. 자, 근데 주가는 과거의 차트를 보는 것도 뭐 흐름을 보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건 탄력이라고 봐요. 올라갈 때 얼마만큼 탄력, 빠질 때 빠지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여기 뭐가 있죠? 상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 저는 최근 6개월 이내 하한가 간 종목은 실적 하락비가 와도 안 합니다. 근데 최근 6개월 전에 이내 상한가 간 종목은 반드시 계속 숙지하면서 종목을 계속 돌려봅니다. 어떻게 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최근 상한가 간 종목 왜죠? 왜? 탄력을 보는 거예요. 그죠? 바닥에서 2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한 달, 2배 이상 올라갈 때 딱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저기서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다시 갖고. 왜요? 타이밍이 나왔잖아요, 이제. 21선 돌파, 이거는 21선 돌파가 음이 무슨 돌파예요. 이거는 갖다 깨지라고 나오는 패턴이죠. 자, 이거는 반대죠. 이 패턴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돌파가 아니고. 이게 무슨 돌파야, 이거는. 깨지라고 있는 돌파죠. 그죠? 자, 양양양. 이게 돌파입니다. 자, 그죠? 살짝 들어 올라왔죠? 이거 공모 주가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입니다. 공모 주가를 하회한 상황에 있는 신규주 중에 로봇이나 방산이나 이런 똘똘한 섹터에 있는 테마주들은 차트만 돌면 바로 한번 찔러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적산병 20선 돌파 뿅 급소죠. 오늘이 딱 방송 날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한번 같이 말씀 좀 드렸고요. 내일 시초가에 바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 종목명 빨리 확인하시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하면 방에 들어오시면 장 전에 일단 이 종목명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사야 되니까요. 종목명 확인하시고 매수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로봇입니다. 두 번째 로봇은 좀 여러 가지 해요. 제조도 있고요. F&B, 푸드앤베이커리죠. 요리도 쿠킹도 하고요. R&D도 하고 의료에도 있고요. 농업도 있습니다. 뭐 그냥 안 하는 없는 것 빼고 다 해요. 그죠? 그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인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자, 조선용 협동 로봇. 조선이 굉장히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나마 이런 협동 로봇에서 용접 정도 굉장히 이 고난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조선이잖아요. 그죠? 언젠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확 바뀌어서 뭐 자동차 공정당처럼 로봇이 막 착착착 하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 그거 사람들이 와서 용접 땜질하고 막 워낙 크니까 배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기계들이 이제 하나하나 개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용접부터. 자, 그래서 HD 현대사모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시장 주도주가 누구예요? 조선은 그냥 뭐 누구나도 조선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나요? 트럼프가 입만 열면 조선 얘기부터 하잖아요. 트럼프 취임식 날 가장 먼저 대통령과 한 얘기가 조선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 입만 봐야 됩니다. 트럼프 입에 관세 한마디에 시장이 막 12%가 날아갔다 나스닥이 막 올라갔다 빠지는 것처럼 트럼프가 조선 우리 좀 도와줘. LNG 니네 와서 강간 좀 깔아. 이런 얘기들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 입만 보니까. 그래서 로봇 중에서도 유일합니다. 조선 로봇은 얘가 딱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 로봇 얘도 마찬가지. 자, 또 무슨 패턴이에요? 네, 똑같죠. 21선 적산병 돌파. 탄력도 어때요? 로봇 한 번 가면 얘도 바닥에서 2배 가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자, 이제 주가는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주가는 발바닥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발목에서 사면 무릎, 어깨, 머리. 어디까지 머리? 무릎에 사서 어디요? 어디서 팔아요? 어깨에 파는 거죠. 그죠? 이런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최적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매매는 뭐다? 적산병 21선. 이것까지는 확인을 하자. 이것까지는 확인하자. 그래서 이번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히든주입니다. 마지막 히든주 지금 또 뭐예요? 조선이 있었고 뭐가 있죠? 지금 신고가가 가는 애들이 로템, 그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이 방산, 그죠? 방산 지금 양대잖아요. 또 다시 왔죠? 조선과 방산이. 자, 그러면 우리도 방산해야죠, 그죠? 조선 로봇은 일단 말씀 좀 드렸고, 조선 로봇도 말씀 좀 드렸고, 자, 그럼 방산. 자, 방산에서 시총 600억대입니다. 시총 600억짜리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드는 용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무기 산업은 구수 산업은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살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총기 오발만 나도 사람이 죽는데요. 그죠? 무기는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천궁이나 해궁 미사일에 탑재가 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뭐 관련한 내용들 시간상 LIG 넥스원에 충성하는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신규 거래선도 계속 이스라엘, 영국, 독일. 일단 이 조그마한 시총 600억짜리 회사가 전 세계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공급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얘도 뭐예요? 오늘 히든주의 패턴은 적산병 21선 돌파. 얘도 여기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얘도 어때요? 바닥에서 3,000원에서 6,000원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자, 똑같죠? 앞에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달 아니면 두 배 간다. 거기서 다시 한번 직전 상승의 초입에 올라와 있는 상황. 매수 급소 나왔죠? 내일 이것도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종목명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 확인해 주시고 내일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시장의 뜨거운 테마의 종목으로 선별해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인 만큼 방송 중에 종목명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상승 나올 유망주에 대한 자료집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관세 우려 완화에 글로벌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MVP 종목은 퓨처캠으로 31% 넘는 불기둥 쏘아올렸고요. 히든주로는 로봇과 방산주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